존경하는 제주도민과 제주 4.3 사건 유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55년 전 평화로운 이곳 제주도에서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 중의 하나인 4.3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국제적인 냉전과 민족 분단이 몰고 온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해방 직후 정부 수립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 불행한 사건의 역사적 매듭을 짚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제주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공기,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있었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의 섬, 바람의 섬, 평화의 섬 제주. 기억의 터널을 지나서 이곳 제주에서 평화와 통일의 인권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먼저 침묵과 기억의 역사 및 평화와 화해의 꽃 한 송이를 그 길 위에 먼저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신을 벗고 평화의 여행길 위에서 흩어진 기억의 촉각을 하나 둘 모으면서 평화의 꽃이 다시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평화의 제주 곳곳에는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은 역사의 흔적이 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두고 일본의 마지막 결전지로 선택된 제주도 곳곳에는 순결한 아이의 태도가 파헤쳐지듯이 전쟁 준비의 흔적으로 구멍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무리 일대에 위치한 알베르 비행장은 현지 지명을 따서 모슬포 비행장이라고도 불린다. 알베르 비행장은 일본으로 1931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하고 1937년 중일전쟁 초기 폭격기지로 사용하면서 1945년 일본 본토결전 작전 준비 비행장으로 운영되었다. 당시 일본 군들이 제주도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건설한 전투기 강락고이다. 현재 19기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1기는 전제만 남아있으며 이 가운데 10기가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역사의 생채기가 채 머물기도 전에 이곳은 다시 예비검속 인간인 집단합살의 장소가 되고 만다. 망각의 역사 속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직까지 그 기억의 동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들판 위에 뿌려진 이름 없는 사람들의 피는 흐드러지게 피어난 꽃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침묵으로 전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그 첫 이야기를 순이삼촌의 북촌 마을에 시작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별천읍 북촌리 이곳 애기무덤에는 20여 기의 돌무덤이 조성돼 있다. 이 중 적어도 8기는 북촌 대학살 때 희생된 지역 어린아이의 무덤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무덤에는 4.3 이전에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잠들어 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한국을 통치하던 미 군정은 강력한 진압작전을 펼쳤고 4.3 사건이 완전히 종식되는 1954년 9월까지 7년 7개월 동안 3만여 명에 이르는 제주도민들이 희생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군경토벌대에 의한 이른바 초토화 작전으로 중산간 마을 95%가 불탔고, 무고한 사람들이 제주 전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희생되는 참혹한 상황이 발생했다. 제주도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공권력에 의한 전무후무한 희생을 몰고 온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것이다. 44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유인받지 못했을 가신 1992년 3월 28일 다랑시 동굴의 유해 발굴을 계기로 이념 논쟁으로 지지부진하던 4.3 논의의 분위기는 확 달라진다. 아직 산바람은 차갑기만 했던 그날 오후, 한라산 자락 북제주군 다랑시 동굴에서 토벌대에 희생된 11구의 유해가 발견된 것이다. 제주 4.3 연구소와 도내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찾은 다랑시 동굴은 가히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이었다. 반세기 가까이 동굴에 갇힌 채 구천을 헤매었을 유해 11구가 가지런히 누워 있었다.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유골만 앙상이 남겨진 동굴은 참혹했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다. 어둠 속에 묻혔던 4.3의 진실이 햇볕을 보는 순간이기도 했다. 드나들기조차 비좁은 동굴 속에서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 살았던 흔적, 무심하게도 이곳에서 죽음을 맞아야 했던 비참한 이들의 운명이야말로 암흑과도 다름없었던 제주의 실록이다. 유해 발굴 소식은 매스컴을 통해 전국으로 소개됐고 4.3에 대한 전국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4.3 논의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1946년 12월 18일) 제9연대 제2대대는 다랑시 마을 근처에서 작은 굴을 발견한다. 그는 굴 속의 민간인을 학살하기 위해 굴 속으로 수류탄을 던지고 불을 피워 질식사시켰다. 희생자는 11명으로 이 중에는 9살 난 어린이도 있었다. 유해는 1992년 5월 15일 불에 태워져 바다에 뿌려졌고 다랑시 굴은 정부에 의해 봉쇄되었다. 형체를 분간할 수 없는 유골 100여 구가 발굴됐다. 빨갱이라는 손가락질 속에 무참하게 숨져간 사람들. 반세기가 넘게 차가운 땅 속에 갇혀 빛을 보지 못한 채 방치돼야만 했던 원혼들. 이유도 모른 채 3만여 명이 무참하게 떼죽음. 너울거리는 4.3의 광기는 제주섬을 폐허의 땅, 인간 사냥의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렸다.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으로만 사귀던 그때 서슬퍼런 유신 권력이 횡행하던 지난 1978년 소설가 현기영이 발표한 순위삼천. 이 한 편의 소설이 제주 사람들을 옥죄온 4.3의 말꼬를 튼 것이다. 이 섬 출신이거든 아무라도 붙잡고 물어보라. 필시 그의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면 적어도 사촌까지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 북새통에 죽었다고 말하리라. 소설 순위삼천은 1948년 북제주군 북촌리에서 발생했던 양민 학살 사건을 마치 그날처럼 생생하게 재구성한 작품이다. 음력으로 섣달 19해 마을은 재앙불에 타올랐고 사람들은 북촌 초등학교에 떠밀려 나왔다.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죽음보다 더한 공포에 떨던 사람들은 학교 부근 온팡밭으로 끌려가 한마디 변명이나 재판도 없이 비명에 사라져갔다. 죽여고 난 이제 그냥 참 그냥 파오지도 못하고 내중내는 이제 그대가 죽으시니까 사체라도 저지라 하나 총으로 팡팡한 설남은 명이 담아놓으니까 허리띠로 쳐자서 참 쳐자다가 우리가 장서를 지났습니다. 이게. 동세가 그날 사건 당하는 날 떨콤에 덜한간 모조간이 저건 뒷날가 시작한간 참 해단 묻고 경에서 사건 당한 말은 기가 막히고 말을 했어요. 북촌리는 4.3일 최대 피해 마을 중 한 곳으로 꼽힌다. 1949년 1월 17일 군인 2명이 무장대의 습격에 숨지자 무작정 주민들을 북촌 초등학교에 모아 인근에서 300여 명을 집단 학살한 비극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소설 순위삼천은 가장 절제된 언어와 문장으로 제주 4.3을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 소설을 쓰게 된 작가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작가란 것은 자기 가슴 속에 무슨 억하심정으로 맺혀 있는 걸 풀면서 글로써 풀면서 이렇게 작품이 되는 것인데 제주 4.3이란 것이 온 도민이 억하심정이었고 도민이 한 사람이었던 저 자신이 가슴 속에도 그렇게 하나의 억압으로 늘 있었기 때문에 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풀어야 된다. 그래서 4.3을 처음에 쓰게 된 것이고 무슨 사명감 갖고 쓴 것은 아니고 그걸 쓰지 않고선 문학적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는